자, 오늘 우리 정규 수업의 마지막 작품 성난기계 차범성님의 작품을 한번 보고 우리 문학 작품 기초 수업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짠. 지금 우리 확인해봤을 때는 신사고가 맞나? 그렇지. 신사고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이 아예 통째로 실려 있었고, 아닌 학교들도 참고로 그럼 이 작품이 비중이 없는 건가? 절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정규 교재에서 보고 있는 모든 작품들은 단 한 작품도 예외 없이 모의고사, 고3들 모의고사의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필수 작품들에 속하는 녀석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오늘 한 작품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혹시 뭐 예습하면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도 자,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 얘기를 먼저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배웠었어. 그치? 그리고 그 파수꾼의 특징이 뭐라고? 우화적으로 비판 풍자하는 작품이라고 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다? 구절의 상징적 의미. 딸기 무슨 뜻이었죠? 흰 구름이 무슨 뜻이더라? 이리 때는 뭘 뜻하고 망루는 무슨 뜻이었고 촌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시민 다는 누구를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관계도를 그리는 게 중요했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주의극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면서 우리에게 그 뭐랄까 이런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짜증을 유발해. 상황을 보면서 짜증이 유발되고 그 짜증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 현대인의 현대사회의 비정함과 무정함을 고발하는 작품 비판 이런 식의 의도로 일단 사실주의극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사실주의극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거든.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고 괴로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대상과 거리를 두고, 왜냐면 우리는 주인공이 잘생기고 예쁘고 그러면 감정이입을 하거든. 내가 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안타까움을 똑같이 여기고 슬픔을 똑같이 여기는 반면에 우리는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되면 거리를 두려고 하거든. 이거 마찬가지야. 그런 거리를 두는 효과를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보통 비판할 때 이런 사실주의적 국적 특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작품은 좀 그 와중에 또 재미난 점은 사실 이 작품 전체가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대립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작품 속에 반전이 있어요. 참고로 제목이 성난기계인데 서초고 잘 들어. 이 성난기계라는 작품의 제목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성난 건 무슨 뜻이고 기계라는 건 무슨 뜻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성이났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성난을 부정적 의미로 쓰잖아. 그치? 근데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감정이 있다는 의미로 오히려 유의미하고 좋은 의미로 쓰이고, 기계라는 말에서는 뭐랄까 냉혹함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의 주인공이 의사 선생님인데 처음에는 냉혹한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 근데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런 비정한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불가능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깨우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거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의사의 냉혹함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후반부에서는 왜 의사가 냉혹함을 버리고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전체 스토리가 어려운 작품은 아니라서 선생님이 작품의 지문들을 같이 정리해가면서 지문을 함께 따라가면서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만 와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등장인물 주인공 이름 정도는 알아주자고.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은 양회기. 회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할 거야. 참고로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고요. 평소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전문이 나온 느낌이랄까? 냉혹이란 말을 쓸게 그냥. 냉혹하고 되게 계산주의적이야. 오케이? 그래서 사립 판별도 되게 빨리 하고 뭔가 비정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회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간호사가 한 명 있는데 금숙이가 있어. 금숙은 간호사예요. 근데 이 금숙은 이 회기를 나름대로 짝사랑하는, 연구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자, 우리 한국 드라마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무조건 사랑 얘기잖아, 그지? 뭐 암살자 얘기가 나와도 결국엔 사랑하고 있고, 그치? 임금님 얘기가 나와도 사랑하는 얘기가 하는데 이거는 드라마 아닙니다. 그냥 잠깐 그런 존재 정도로 보이고, 약간 뭐랄까
이 금속을 아니 회기를 제3자 즉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봐주는 역할을 해주는 인물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 자 이렇게 두 인물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냥 주요 인물 다 그려버릴까? 다 그려봅시다. 인옥이라는 사람이 참고로 이따 찾아올 거예요. 인옥은 공장 근로하는 여성이고요. 참고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인옥이 이 회기의 병원에 찾아오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게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옥의 남편인 상현이가 있을 거예요. 이쪽은 남편이고요. 무능력자예요. 가족의 생계를 아내에게 의존하고 있는 무능력한 사람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고 자, 아무튼 성난기계라는 작품은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덜렁거려. 자, 때는 현대의 늦가을이고 곳은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외과 과장 정도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뭐랄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무대를 보면 뭐뭐다 이런 말들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 참고로 요 지문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대본은 맞는데 연극의 대본 중에서 우리 연극의 그 구성 요소 중에서 대화, 독백, 방백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이 있고 지시문이 있었잖아요. 그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준석은 어느 쪽에 해당한다? 이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지시문은 뭐라고? 바로. 근데 그것만 기억하라고 했잖아. 이런다니까? 이게 맨날 실수가 나오는 지점이야. 이거 해설이야? 오케이? 무대를 해설해 주는 거야. 무대를 이렇게 구성하라라고. 아시겠죠? 조심해. 지시문은 괄호로 표현이 되면서 해설 지시문, 동작 지시문, 그리고 뭐 무대 지시문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틀려요 이게. 조심해. 자, 아무튼 무대는 어떻게 꾸미느냐? 외과 과장실인데 문은 이렇게 하고 과장실이 적혀있고 블라블라로 되어 있고 그리고 A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좌편 벽에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해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의 구성 자체는 되게 음침하고 삭막한 듯한 느낌을 줘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 것이다? 지금 이 장면은 뭘 통해서? 작품의 무대의 배경을 통해서 뭘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 작품의 분위기나 인물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요. 계속 여기에 뭐가 있고 저가 있고 이런 것들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C부터 넘어가 보자.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단조롭다는 얘기지. 단조롭고 냉랭하여 일말의 음산한 공기가 떠들어오고 있다. 그쵸? 음산하고 냉랭한 거야. 오케이? 체크. 어려운 말은 없죠? 막이 오르면 양회기가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면 문을 열고 등장하고 금수기와 인옥이 따라 나옵니다. 회기의 하얀 피부와 흐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들에게 받는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현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캐스팅할 때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오케이? 키 작고 동양적인 남자보다는 좀 키도 크고 색깔도 피부색도 하얀 톤의 그런 주인공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인옥의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녀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금숙은 수건을 펴준 채로 우편 오른쪽 편에 서 있고요.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자, 표정력이 되게 어렵겠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뭔가 비애감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야. 슬픔이야. 근데 그 슬픔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희구하는 그런 눈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도 지금 이번 이 장면도 인물의 뭘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그치? 똑같은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런 두 가지 특성들이 실은 이 작품의 갈래가 뭐임을 극이라고 하는 갈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지. 왜냐? 소설, 즉 산문 갈래는 기본적으로 뭘 통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전달하고 성격을 전달해? 서술자를 통해서. 그치? 근데 그 갈래는 뭐가 없어?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참고로 여러분들의 그 문제 답의 요소가 되는 거죠.
다음 중 위 작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무대 배경을 통해 이 등장 상황의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따가 문제도 같이 동시에 다 풀자. 이따가 풀도록 하고. 자, 인호기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수시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냉정하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생각해봐. 만약에 이 냉정하게 빈칸이 쓰여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기본적으로 작품의 전개 양상과 인물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여기 들어갈 만한 적당한 말은 어쨌든 냉담한 태도에 해당하는 표현들일 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시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주 클래식한 문제 기준으로는 이 지시문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선택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양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여기다 그냥 가로를 떼어놓고 뭔가 찾아봐라고 하면 1번 냉정하게, 2번 환하게 웃으며, 3번 슬픈 표정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감 잡히시죠? 양상 잘 판단해. 근데 회계가 뭐래요? 원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자신 없대요.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무슨 얘기야? 회기가 지금 이런 대사들을 통해서, 그렇지? 회기의 대사를 통해서 뭐가 파악되고 있어? 인물의 성격이 파악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냉혹하고 계산적이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만은 날 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수하면 당신이 내 병에서 죽는 거고 나의 평판이 떨어지는 거고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잖아. 난 살릴 자신이 100% 있는 애들만 받아서 100% 성공하는 의사로 성공할 테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그거를 심지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굉장히 냉혹한 성격이죠.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선생님,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치죠. 그렇잖아요? 참고로 여기서 이 인호기가 공장 근로자라고 썼는데 정확하게는 담배 공장의 포장지를 싸는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럴 때 담배 피는 사람들 죽어나갈 거 생각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기계에 대해 빠박 쳐놓으면 주면 좋겠다, 그렇지? 이 기계라는 단어는 뭐였던 거야? 아까 말했던 전반부의 오케이? 누구의 성격? 회기의 성격인 거야. 이랬지?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니까 빨간색이나 뭐 형광펜 같은 걸로 강조를 해놓으세요. 전반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기계라는 단어라는 거.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금속도 여기서 그치, 동감을 했었겠지. 그치? 아, 이 사람 정말 기계 같은 사람이구나. 그치? 맡은 바의 임무는 철저하게 잘해내요. 그런데 그거를 감성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회기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죠.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기 마련이죠. 대개 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표정입니다.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뭐예요? 지금 이 인옥의 가장 절실한 목표는 뭐예요?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물론 내가 살고 싶은 것도 당연한 거지만 애들이 있어서 이 애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회계는 나름대로 감동을 하죠. 그래,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참고로 딴 얘기지만 우리 그 문법 요소 들어가는 동동 용어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완벽하게 잘못된 표현인 건 알지? 갑자기 딴 얘기지만 얘들아, 소개하다라는 말 자체가 사동이야. 소개하다가 무슨 뜻이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서로 인사하게 만드는 행위가 소개하는 거야. 맞니? 그리고 사동의 정의는 뭐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걸 말한다며. 그러면 소개라는 말 자체는 소개할 때 내가 직접 얘가 돼주는 건 아니잖아. 상대방이 서로 자기들끼리 인사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랬지? 소개하는 건 원래 사동이야. 근데 시키는 건 뭐 하는 거지? 이것도 사동이에요. 오케이? 야, 너 가서 문을 예를 들어 문이 닫히다 이런 거 말고 땅을 높이다, 그렇지? 높게 만드는 거잖아.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사동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중사동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오케이? 하게 하는 걸 하게 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소개합니다가 맞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소개해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소개시켜드릴게요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부분이고, 이건 참고로 이거는 선생님의 직업병 중에 하나. 특히 선생님이 유튜브에 IT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나? IT 언박싱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IT에 관심 많고 게임에 관심이 많거든. 그럼 유튜브를 선생님도 니들이랑 똑같아. 잠자기 전에도 나중에 이렇게 봐. 니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는 해. 하면서 쳐다보는데, 가만히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막 자꾸 다음 영상을 보게 되잖아. 보다 보면 스트레스 제일 받는 게 1번은 틀리다. IT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자주 쓰는 게 1번이 틀리다랑 2번이 소개시키다. 환장하겠어. 틀리는 건 참고로 뭐라고 구분해야 되는 거야? 다르다라고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번 갤럭시 S22는 갤럭시 21과 틀린 점이 이런 겁니다. 뒤통수가 막 왜 틀려?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잖아. 그럼 얘는 잘못된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틀리다고 해야 돼.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두 번째는 소개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었지? 소개까지.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소개를 시켜준대요. 그럼 내가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걸 하는 행동을 만들겠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IT 유튜버들이라고 랍치고 이것저것 제품만 신나게 사가지고 까서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된소리 집어넣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봐봐. 선생님이 집에 앵무새가 있다고 그러잖아. 선생님 와이프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야. 앵무새장을 고르려고. 자, 지금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 앵무새장이지. 자연스럽게 그냥 발음하면 앵무새장이잖아. 어떤 유튜버가 이제 앵무새장을 소개하는데 처음부터 이상한 거야. 왜 이렇게 좀 꺼리끼는 느낌이 들지? 정상적으로 소개는 하고 있는데 되게 꺼리껴.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앵무새장을 앵무새짱이라고 말해요. 이 앵무새짱은 하면서 막 자꾸 울는 거야. 막 소름 돋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유별나는 걸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찍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스스로 자체 검열을 열심히 해서 좋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가 보여요.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당수의 훌륭한 유튜버들은 이런 것 문법적인 요소들도 다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된다는 얘기지. 이런 디테일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야. 어쨌든 선생님이 직업병 얘기였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요. 참고로 국어 이런 거에 예민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세요. 선생님 와이프도 고생을 초반에 많이 했어. 선생님 와이프는 지금 완벽하게 이 방금 얘기했던 다르다, 그 다음에 소개하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틀리지 않게 표현해. 왜냐면 선생님 와이프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 옆에서 그게 아니라 하면 처음에는 내가 잘못 말했네 처럼 얘기하는데 그걸 한 5번, 10번 하잖아? 그럼 화를 낸다? 화를 내다가 나중에 세 번째는 자포자기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넘어가더라고. 선생님은 이해해 주는 거겠지 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라고 말을 했더니 이녹은 알맹이는 어찌됐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꿈이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그치? 지금 본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약 얘기를 하면서 포장 얘기를 했죠. 회기가 약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절하는 뜻입니다. 당신을 내가 수술할 자신이 없고 수술을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딴 데 보내버리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걸 약으로 포장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 거야. 체크해 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나가면서 살아보겠다는 내가 잘못인 게죠.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수 있어요? 내 살을 뜯어먹든 갉아먹든 마음대로 하라시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갑니다. 찡찡하죠? 자, 근데 참고로 이 원망은 실제로는 이 의사를 행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회기가 가시랍니까?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날까지만 그냥 살아보죠 하면서 목례를 던지며 초연이 무슨 뜻? 모든 걸 초월한 듯한 느낌으로, 그치? 모든 걸 해소한 느낌으로 갑니다. 회기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혀. 참고로 요즘은 뭐라고 한다고? 괄호 쳐져 있잖아. 지심은 이걸 또 여기다 대고 해설이라고 해라. 자, 회기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혀 이런 게 살아있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담배를 갈아 피우죠. 매우 난처한 표정의 금숙은, 그렇지? 옆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요. 회기가
무심코 담배 든 손을 들고 있다가. 근데 니들 이거 보면 어처구니 없지 않냐?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진료실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옛날 기준으로는 말이 됐었어. 옛날 기준에는 담배를 피는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불문율이 없어서 선생님도 교무실 가면 선생님들이 막 교무실에서 담배 피고 있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 지금이랑 많이 달라. 뭐 아무튼 내 손이 기계라고? 예? 참, 저거서 어떻게 생각해? 뭘 말씀이세요? 내 손 말이야. 아까 그 환자가 나더러 기계라고 하는 말 과장된 표정. 아 정말 그 환자가 보통이 안 되는데요. 나 그 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왜? 저기 비밀이라는 듯 웃으면서 선생님 뭔데? 선생님 별명 뭔지 아세요? 아 나한테도 별명이 있어? 그럼요. 그래 뭔데?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뭐라고? 20세기 스핑크스. 자 그러면 이 단어도 당연히 네모 레벨 되겠지? 뭐니까? 상징적 구절이니까요. 아까 봤던 기계라는 단어의 쌍 같은 녀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쵸? 자 어쨌든 이 스핑크스라는 단어는 평소에 병원 안에서 회계의 어떤 평가를 말해주는 대표하는 단어고, 이 기계라는 단어는 방금 금속 인호기가 던지고 간 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두 개가 다시 연결되면서 회기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기 시작하게 되겠지. 내가 지금 정말 기계적이고 너무나 냉혹한 사람이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회기가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잠깐만 유전면 얘기하려면 그 사이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자 현상 이 작품의 챕터 A를 여기까지 전반부는 누가 왔을 때? 인호기가 왔을 때 전반부라고 칠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생략된 부분이야. 상현이라고 하는 남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 회기라는 사람 의사 선생님 어딨냐고 막 찾아. 그래서 1대1 면담 신청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는 B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리고 상현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리우 아내가 방문하지 않았었냐? 아내가 왔었는지 여부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가능성을 타진해 본 적은 있었죠. 라고 했더니 대뜸 상현이가 하지 마세요. 아내 수술시키면 큰일 나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일반적인 남편이라면 우리 상식으로는 찾아와가지고 가짓가랑이 붙들고 나오면서 그치?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할 것 같잖아. 얘는 거꾸로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봐봐. 선생님께서 수술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물론 내가 반대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도 반대를 한다잖아. 자 상현이 말합니다. 수술을 해서 몸이 회복된다면 내 아내는 더 불행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도. 뭔 소리야 이건? 아니 불행해진다니요. 건강해야지 더 벌어서 아들도 편하게. 내가 내 처가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원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럼 내 아내는 건강을 회복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놀아날 생각이. 이 여자 맨날 놀기 바쁜 여자예요.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지? 그럴 리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 여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옆에 A 부인이? 그럼 이것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적절한 말은 뒤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부인 때문에 온 식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오 했더니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으래요. 어떤 남편이길래? 그죠? 뭘까? 누가 말이오? 상현이가 눈물까지 불쌍거립니다. 아내는 항상 나를 무능하다고 빈정대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아내에게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바보였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너무 의심이 많으시네. 내가요? 아니 천만에.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알고도 모르는 척했을 뿐입니다. 내가 알기에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한사코 고집하고 계셨었는데 아닙니다 그게요. 조용하나 위험해.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거니까. 논리가 좀 이상해요 그죠? 아내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달라. 아내는 지금 살게 되면 놀기 바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앞에 봐서 봤던 이 인호기의 대사나 태도를 봤을 때 인호기가 저 열심히 놀고 싶어서 살고 싶어 했니? 그게 난 느낌이 절대 아니었잖아.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자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회기가 이제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멘트야. 자 분노를 터뜨리며 여기도 강조 좀 해놓자 얘들아. 분노를 터뜨린다고. 잠깐만 이 앞에서 뭐라고 불렸거든? 이 인물은 기계라고 불렸어요. 기계가 24시간 가동하다가 그만해! 나 좀 살려줘 나 좀 쉬자 이렇게 하는 게 기계야? 아니지. 48시간 작동하면 그냥 작동한다 막 도는 거잖아. 기계라는 녀석의 특징은 냉혹함이 특성이고 냉정함이 특성이야. 근데 얘가 뭐가 있어? 분노래네. 오케이? 분노는 뭐랑 연결되는 거야? 성관이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장면의 멘트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분노를 합니다.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현이가 더 같이 화를 내죠. 심한 건 아니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짜로 한다면 모르지만 그 돈 쓰고 저주 구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선생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 남편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인 거야. 그치? 지금 이 수술은 성공하는 여부가 높지 않아. 심지어 회계조차 거부했지. 오케이? 그런데 그 돈을 써서 죽으면 우리 가족도 힘들어진다. 지금 무슨 얘기야? 나 돈 필요해. 라는 뜻이었던 거야, 결론적으로. 오케이? 내 아내의 목숨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중요한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렇지? 그 돈 내가 쓸게. 열 받을만 하죠? 오케이? 회기가 외치며 그건 살인이지 않소! 하니까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보니까 아니 참고로 수술 안 해주겠다고 그지? 냉혹하게 거절했던 사람이 갑자기 살인을 일하면 왜 해주려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상현이 어쨌든 그 집으로 떠나갑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188 그 다음 챕터 넘겨보세요. 이제 상현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회기랑 금숙이가 남은 상태. 봅시다. 정간호사, 예? 아까 그 환자 주소 알지? 내 접수부 보면 알죠? 좋아, 속담을 편으로 그러면 편지 하나 보내세요. 예? 수술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아니 그렇지만 자신은 있어. 수혈용 혈액 충분히 준비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뭐야? 하겠다.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죠. 후반부에 가서 뭐가 된 겁니까? 감정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움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이거는 내 명성에 누가 될 수도 있어. 그치? 생존율 100%를 잘하던 의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얘기는 각오를 했다는 얘기고요. 자, 선생님 웬일이세요? 하면서 웃습니다. 회기도 가볍게 웃죠. 참고로 이 작품이 시작할 때 무대 배경이랑 인물들의 인상 생각해보자. 어땠었지? 냉혹함, 냉엄함, 그 다음에 삭막함 이런 분위기였잖아. 근데 얘들을 뭐하고 같이 웃고 있지? 감정이 생긴 거야. 오케이?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군. 왜요? 아니 그 친구한테 살해당할 바에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이가 뭐라고 하죠 방금? 이제 금숙이가 기계가 노하셨네요. 근데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의도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죠. 뭐야? 기계라고 하는 냉혹하던 인물이 드디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인물의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하는 요 챕터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고 편지나 써. 편지를 쓰기 시작하게 되겠고요. 상현이가 두고 간 담뱃감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 피를 빼더니 물건을 바라본다. 혼자 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자, 요 멘트가 참고로 뭐랑 연결됐던 거야? 아까 누구였죠? 이노기가 했던, 그치? 알맹이 포장 얘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시청당했을 테니까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라이터 불을 켜면서 지문이 마무리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내용의 끝부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결말까지. 우리는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다 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성난기계라는 작품의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난기계라고 하는 이 제목의 의미가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인가를 서술해 보자면 뭐라고 해볼까? 이렇게 정리해볼까? 이거 어디다 써놔? 제목 옆에 써놔줬고 기계는 원래 인간성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회복된 거야 마지막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성난기계라는 제목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극갈래고 극갈래는 중요한 게 갈등이잖아. 그치? 원래 산문갈래 자체의 갈등이 중요한 건데 이 작품에는 갈등이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보이죠? 일단은 회기와 인옥 사이의 갈등 수술을 한 해 만에 그치? 두 번째 회기와 상현의 갈등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술의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마지막에 이 상현하고 인옥의 갈등은 숨어있지. 보여? 요거는 겉에 드러나 있는 갈등이었잖아. 실제로 싸웠지 말로. 근데 작품 속에는 상현과 인옥이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뭐예요? 금전적인 문제와 그리고 또 그렇지? 가게 운영? 잠깐만. 가게 유지? 아니야. 가정 불화가 아닌데. 가족의 생계를
이 말이 별로 미안해.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노기는 내가 이 돈으로 돈이 지금 집에 얼마 정도 모여 있는데 참고로 그 돈도 이노기가 벌었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 돈을 내가 수술하는 데 써서 건강을 되찾고 싶다라는 쪽이고 상현이 쪽은 그 돈을 차라리 넌 죽어버리고 우리가 남은 돈 써가지고 어떻게든 또 남은 시간 살아보지 뭐 라고 말하는 쪽. 이 둘의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갈등 요소도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자,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하면 작품의 내용을 다 본 거야. 얘들아, 지금 작품의 내용을 봤을 때 뭐 등장인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배경 요소가 복잡한 것도 아니야. 되게 일목요연하게 흐름이 딱 보이죠? 전반부 대 후반부의 대립, 그리고 냉혹함과 인간성 사이의 대립, 이런 것들만 잘 보면 되는 작품들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뭐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말고도 이제 구절구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자, 우리 정규 수업의 핵심 요소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자, 뒤에 원래 문제도 풀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오늘 긴급 편성 학력평가 함께 풀기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푸는 걸로 좀 커버를 칠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문제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솔직히 없을 거거든. 풀고 나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우리 내신 대비할 때 들고 오세요. 선생님 저 지난번에 이거 풀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력평가 모의고사 한번 실제 시간 재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잠시 후에 봅니다.